자, 봅시다. 고려는 누가 만들었다고? 왕건씨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왕건이 만들었다. 근데 고려를 얘기할 때 반드시 뭐 얘기해야 되지? 신라. 여러분들 교과서나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신라 말기 이렇게 배우거든? 기억 되살려. 알겠지? 노트 있으면 꺼내서 적어도 좋습니다. 대충 필기하는 거 연습해보세요. 신라 하대에 사회 중심 세력을 호족이라고 한다. 누구라고 한다고? 호족. 혹시 호족을 진짜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맨 앞에 펴보면 백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죠? 자, 호족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 세력이래. 호족을 뭐라고 한다고? 지방 세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준아, 신라 하대 사회 주도 세력이 지방 세력이래.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사실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노?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해서 얘기해봐. 호족의 그러니까 왜 호족의 권력이 높아졌을까? 민수야, 왜 지방에 있는 애들이 왜 힘이 세졌을까? 그렇지. 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역사가 되게 쉽다? 이해가 된다?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이준이가 좋은 말 했어. 지방 세력이 힘이 세졌다 했잖아. 그럼 왜 세졌을까? 그럼 지방의 반대로 뭐 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새로운 사실, 아니, 앞에 나오지만,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되잖아.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해. 맞지? 왕권이 약해. 왜 뭐 했으니까? 지네끼리 싸웠으니까. 왕이 쟁탈전 했으니까. 맞지? 맞나? 그러니까 왕이 쟁탈전 하니까 왕권이 약하겠지. 그러면 이러니까 지방을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야. 왜? 자기 권력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멀리 있는 애니까 신경 써 못 써? 못 쓰잖아. 이 어디 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애들을 컨트롤 못하니까 당연히 지방 세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그 동네에서 지가 짱이잖아. 그래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호족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그 호족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왕건이라고. 왕건의 본거지가 어디라고? 송악이라고. 송악이 지금이 어디라고? 개성이라고. 맞죠? 그럼 얘 누구 부하였어? 누구 부하였지? 그렇지. 그럼 요 앞에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로 왕이 됐댔어. 그러면 궁예가 뭐 했을까? 그 유산실 했을까 이거? 그 유명한 거 있잖아.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가 기침했다고 뿅망치고 때려 주인부 이란다 이거.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어.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고? 고려. 민수야, 요 가운데 입자를 넣으면 뭐가 되겠노? 고구려가 되겠지.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요? 그렇지. 고려 계승의식이야. 이거 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외우란 말 하나도 안 했지. 그럼 뭐만 생각해보면 되노? 뭐만 생각해보면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 얘는 왜 그랬을까? 그럼 이해가 되는 거야.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러한 정보들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역사는 순서잖아. 흐름이잖아.
그럼 순서에 대한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부산국 통일 과정의 문제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순서 문제 제일 처음에 넘버원 뭐가 나오겠노? 고려공부. 그 다음에 2번이 발해 유민을 포용한다. 이건 왜 했을까? 민서 이거 왜 했을까? 발해 유민을 왜 받아줬는데? 지지 그렇게 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자, 발해 누가 만든 거? 대종이 어디 사람인데? 그 형제. 우리도 고구려의 뒤를 잇고 발해도 고구려의 뒤를 잇는. 그럼 같은 형제 국가가 망했어. 걔들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명분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라의 항복입니다. 자, 신라는 멸망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뭐라고 표현한다? 항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항복이라고. 후백제는 멸망이라고 돼 있지. 맞지? 이거 둘이 뭐가 다를까? 신라는 한국형 백제는 싸우신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얘기했어. 신라는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신라는 뭐냐면 고려의 외교 정책 때문에 항복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투가 있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부산국이 됐을 때 신라는 상태 좋아 안 좋아? 누가 봐도 신라 지금 상태 안 좋잖아. 그럼 힘센 나라 두 국 중에 하나야. 어디고? 900제 아니면 처음에는 후고구려 궁에 있는데 근데 궁의 아저씨가 상태가 안 좋아져갖고 나라의 주인이 왕건으로 바뀐 거야. 맞지? 그러면 왕건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거 신라 가하고 똑같아가지고 멸망시켜도 충분히 가능할 거는 같아. 근데 백제도 똑같은 짓을 하거든. 궁예가 살아있을 때도 신라랑 그래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를 쓴 거지. 어차피 나라가 회복이 안 될 거면 어떻게 하자? 그냥 차라리 잘해주는 거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간에 여기 중간에 보면 뭐 공산전투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면 요 순서 문제 이런 거 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공산전투. 그 다음에 안동 모창전투. 뭐 이런 전투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투들이 있어요. 그럼 공산전투는 뭐냐면 백제가 신라에 한번 쳐들어와. 후백제 신라에 한번 쳐들어와서 경주까지 쳐들어간대. 그래서 왕까지 죽여. 그래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를 자기가 세운단 말이야. 허수아비 왕. 그때 신라는 자기 편이 고려잖아. 왕건한테 힐 붙여가지고 왕건이 직접 와. 그래서 대구에 가면 지금 팔국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싸웠는데 왕건이 백제군한테 시계당해가지고 거기서 죽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일이 아닌데 신라 일 때문에 와가지고 왕건이 죽다 살아납니다. 그럼 신라 사람들 왕건한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고마워하겠나 안 고마워하겠나? 민서 고마워하겠나 안 고마워하겠나? 고마워하겠죠. 저 나라 일 아니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안동 고창전투 이후에 고려가 이제 백제한테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중간에 3번 4번 중간에 여기 보면 뭐라 하면 견훤이 고려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왜 갔는지 알아요? 대원들이 그치. 가도 그래. 첫째 아들이 사고를 치거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견훤 가두고 자기 막내 동생 죽이고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견훤이라는 사람은 이 후백제 마지막 전투가 선산 1, 2천 전투인데
견훤은 되게 특이한 인물이다. 지가 나라를 세우고 지가 멸망시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기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견훤이 그냥 이제 왕건한테 간단 말이야. 그 왕건이 극진히 대접을 해줘. 대접을 되게 잘해주거든. 그래서 왕건이 이제 견훤도 자기 편으로 왔잖아. 신랑 이미 항복했고 끝났고 이제 부백제만 처리하면 되는데 부백제가 지극히 난리가 나가지고 견훤이 나한테 왔어. 그럼 나한테 왔을 때가 갈 타이밍 맞나 아이가? 갈 타이밍 됐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제일 선두에 누가 있냐면 견훤이 있어요. 고려의 장군. 그럼 얘네들은 얼마 전까지 황제폐하 이랬던 사람이 상대편 장군으로 있는데 제대로 싸우죠 안 싸우죠?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요렇게 디테일 있게 문제를 냈던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준아 너 중학교 때 쌤이 내신 대비할 때 조선 초기에 왕 몇 명 외우라 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왕 몇 명 있다래. 태종부터 절정까지. 아니. 조선 초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는 무조건 나온댔잖아. 여기서 5명 외우라고 있거든.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세조, 성종 5명 외우라고 있단 말이야. 이 5명의 왕이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알겠나? 고려는 9대 성종까지 이 3명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 그러면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왕들이 뭐 했는지를 보는 거야. 이 왕들이 뭐 했는지. 알았습니까? 자,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 왕건은 자, 자기가 호족이지. 맞지? 그럼 호족에 대한 거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호족에 대한 걸 되게 잘했어야 돼. 호족에 대한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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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그만큼 힘이 세진 않거든. 고려는 호족들이 모아서 만든 나라란 말이야. 그럼 말을 바꾸면 호족들끼리 힘을 합치면 왕도 몰아낼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게 왕건이거든. 그럼 얘네들한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하는 것도 필요해. 근데 너무 호족들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왕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산말로 하면 까오가 안 살죠. 그러니까 호족을 잘해주거나 호족을 견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혼인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호족을 잘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만들기? 가족 만들기. 가족 만들기. 뭐 만들기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되면 배신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력 호족이나 발해 왕자에게 자 성시하사를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사성정책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잘해주는 거야. 요것도 잘해주는 거야. 왜? 조이준이가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어. 그래서 조이준이를 왕이준이로 만들어준 거야. 그럼 뭐야? 왕족 된 거야.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옛날에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평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서씨, 그러니까 민서라는 아이한테 서민서라고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평민에서 귀족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씨를 주기. 이게 사성정책.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능특 강의는 경제정책이 안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왕건이 왕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왕이니까 호족들한테 너 똑바로 해. 너 잘못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했던 정책 2개가 뭐냐면 사심관제도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야. 기인제도
요거 두 가지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이거 두 개 되게 중요하거든. 알겠습니까? 자, 사신간제도는 뭐냐? 자, 역사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아까 항복했댔잖아. 여기. 신라 항복할 때 신라 왕이 있지. 그 사람 경순왕이거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 경주 지역 이때까지 다스려 왔잖아. 그럼 계속 거기서 네가 다스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선생님 그게 뭘 견제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냐면 여기에 무서운 말이 숨어 있어. 자, 이제부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 돼. 그럼 이런 말이겠죠. 그래, 네가 원래 그 다스리던데 계속 다스려. 가로 열고 똑바로 해.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뭐냐면 민사가 왕이야. 민사가 왕이야. 선생님이 저기 대구 지역의 총독으로 가. 알겠습니까? 대구 지역을 내가 다스려. 그럼 내가 거기서 힘 키워가지고 얘한테 배신할 수도 있어, 없어? 왕한테 배신할 수도 있지. 그러면 배신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인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인지를 잡아놓는 거야. 인지. 기인제도 뭐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민서한테 임명장 받고 갈 때 내 부인하고 내 자식은 개경에 놔두고 갑니다. 내 혼자 갑니다. 아니면 뭐 부인을 데리고 가되 아들을 놔두고 가든지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겠노? 내가 버릇이 인지를 잡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비슷한 제도. 신라에 보면 상수리 제도라고 있거든. 무슨 제도? 상수리 제도. 요거는 뭐냐면 내가 민서한테 임명장 받고 대구 가잖아. 근데 1년에 일정 기간을 민서부로 그 신라니까 경주로 와야 돼. 그러면 내 눈앞에 나타나서 감시 좀 받고 확인 좀 받아라 그 말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질로 바꾼 게 기인제도입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훈요10조라고 합니다. 훈요10조. 훈요10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별표를 외치겠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최승로의 시무28조는 비교돼서 나오는데 그거는 시무28조 할 때 한 번 더 같이 훈요10조 얘기할게요. 그 훈요10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겠노? 당연히 왕건이 했던 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건 유언이야. 이후의 왕들은 내처럼 이 말 지키라 이 말이거든. 그럼 그 중에 뭐 나오겠노? 북진정책 당연히 나오겠죠. 맞지? 고구려의 일당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훈요 10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서경을 중시해라 라고 나와. 서경이 어디냐면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입니다. 평양을 중요시해라. 왕이 1년에 3분의 1 이상 가라. 그 다음에 팔관회라고 하는 행사가 뭐냐면 불교 행사입니다. 무슨 행사? 불교 행사. 요것도 불교 숭상이라고 하는 훈요 10조 내용들과 연결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잘 봐라. 요 팔관의 얘기 잘 기억해. 왕건은 불교 행사 잘해라고 했어. 잘 하지 말라고 했어. 잘하라고 했지. 반드시 기억해놔라.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 왕건은 왕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강하다라고 말해. 왜? 호족들 눈치 봤잖아. 다 자기가
그 호족들을 다 눌러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거. 그럼 누군가 나와서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너네가 이번에 시험 칠 때 배웠던 태종 이황원이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 조선에서. 똑같아. 이황원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광종이야. 그럼 광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무조건 뭐만 생각하면 돼?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약화되겠노? 호족 세력이 약화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칭제 건원이거든. 칭제 건원. 칭제 건원.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이거 두 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요. 무조건 수능 키워드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노비양건법, 과거제. 이거 두 개 반드시 알아야 돼. 민사 노비양건법, 과거제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지? 과거제가 뭐지? 무슨 시험? 지금으로 치면 무슨 시험? 지금으로 치면 요새로 하면. 에헤이. 뭡니까? 공무원 시험. 과거제 공무원 시험. 야, 공무원 시험을 치는 이거 공무원 뽑기 위해서지. 어떤 걸 가지고? 이 사람 능력 가지고. 그럼 봐봐. 너네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광종이 처음 왕 됐을 때 한 방에 이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할 수 있었겠니? 그건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에서 광종은 27년 동안 왕을 하거든요. 27 나누기 3. 9잖아, 9. 999 이렇게 달라, 정책이. 처음 9년은 왕권 강화의 왕자도 얘기 안 해. 호족들이 딱 짜고 들어서 호족 말 다 들어줘. 그 다음 9년부터, 그때 이제 힘을 모았던 거겠죠. 힘을 모아서 개혁 정책 1단계가 중반 9년이고 마지막에 작살 내고 막 지 혼자 다 정리하는 거 있거든. 그게 마지막 9년에 그걸 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관리들이 누구 편이 돼야 되는 거? 광종 편 돼야 될까? 근데 이때까지 관리는 전부 다 누가 있는 거? 호주 애들 했을까요? 그럼 얘네들 제끼고 새롭게 관리를 뽑는데 그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과거제 하는 거야. 과거제라고 하면 부주의 쌍기라는 사람이 지문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부주가 어디냐면 나중에 이게 송나라 되거든. 이 중국 사람이거든. 쌍기라는 사람이. 쌍기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의 건의로 과거제를 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데서 제도를 데려갔다는 소리잖아. 맞지? 뉴페이스에 대한 제도다. 알겠습니까? 자, 노비안건법을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호족의 힘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는 거야. 호족의 힘. 왜? 호족들은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다. 이거. 그럼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공을 세우면 뭘 받았겠노? 민서 뭘 받았겠노? 전쟁하고 이런 데 가서 나가서 싸우고 이러면 뭘 받았겠노? 어? 직급도 받고 또 성도 받고 맞아. 상 받았을 거야, 상. 그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비들도 상 받아. 그러니까 조이준 장군이 전투에 나가서 적군 3천을 포로로 잡았잖아. 그럼 왕이 기분 좋으면 여기서 한 1,500명은 이준희한테 노비를 준다니까. 왜? 노비는 사람이 아니거든. 재산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도 많겠나 안 많겠나? 그래, 원래 평균이었는데 전쟁터에 끌려나가가지고 잡혔다는 이유 하나로 노비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그들이 호족들의 하호의 근간이 기본이 될 거 아니야.
얘네들 풀어주면 호족들 힘도 약해지고 얘네들이 평민돼서 세금 내니까 국가의 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준 요번에 중간고사 2학기 시험 준비할 때 호패법 이유랑 조금 비슷하나 비슷하나? 태종 이방원이 호패법 했던 이유. 사배역을 혁파하고 준비등록증에 호패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사람을 파악한 다음에 뭘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 그 이유랑 비슷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추가시키면 뭐 광군을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뭐 말 안 듣는 호족들이 있겠나 없겠나? 그 걔를 다 작살낸다고. 호족 숙청하고. 얼마만큼 빡세게 숙청을 했냐면, 광종의 부인은 자기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봐봐. 왕건이 부인이 29이야. 29. 부인이 29이야. 기록돼 있는 사람만. 결혼식만 29번 했다고? 그러니까 혼인정책이잖아. 호족들 딸들이랑 하니까. 이 왕건이 그 밝혀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만들게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이 29남이야. 뭐 한 명당 한 명씩은 아니고요. 할당제 이런 거 아닙니다. 딸이 8녀거든. 29남 8녀. 축구팀 2팀 나오고 공부 선수 되고 딸내미들 반반 쪽에서 치어리더 시키면 국대 2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들끼리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딸들은 왕씨성을 안 썼거든. 자기 엄마 성씨를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광종의 첫째 부인은 그 황보씨거든. 자기 동생이랑 하는데 그 동생 집안도 광종을 도와줬겠나 안 도와줬겠나? 열심히 도와주거든. 근데 마지막 9년에 그 집안도 완전히 황보씨 가문도 완전 박살을 냅니다. 싸그리 돌리고 내버리거든. 이방원이랑 똑같지. 이방원도 자기 부인 민씨 집안 저 동생 4명 중에 2명 죽이고 2명 귀양도 했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광종이 죽고 자기 아들이 경종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가 너무 싫어요. 왜? 자기 아빠가 자기 외갓집 막 박살내고 엄마랑 아빠랑 맨날 죽이니 살리니 막 싸움 해쌌고 이러니까 기분 좋겠나 안 좋겠나? 기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종은 실제로 정치에 그렇게 크게 뭐 하는 업적은 별로 없어. 뭐 토지제도 개혁에 얘기가 한 게 나오지만 그러고 요걸 좀 많이 하십니다. 술을 좀 많이 먹어. 정치를 약간 등한시해. 그래서 어린 아들 하나만 낳아놓고 빨리 죽어. 이 어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나? 너무 어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조카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성종이야. 알겠습니까? 성종이 되거든? 조카가 맞나? 그래서 성종은 자 아주 중요한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적 정치 원리를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쌤이 아까 분요 10조랑 시무 28조 비교해서 얘기해 준대. 하고 분요 10조 얘기할 때 팔간에 장려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했죠. 그거부터 찾아볼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다. 수신은 실로 내세를 위한 바탕이며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오늘 무엇보다 서둘러야 된다. 그럼 뭐 하라는 소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불교를 해라 하지 마라. 아니 연관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를 축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르지? 맞지? 여기 연등의 팔관에 잘하려 했잖아. 내신 문제 이거 두 개 지문에는 뭐 왕건 묻는 거고 성종 묻는 거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유교는 뭐냐면 민본주의거든. 백성이 근본돼야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봐봐. 야, 국가적으로 억수로 큰 연등회와 팔관회와 같은 이런 행사를 하면 백성들이 편하겠나? 민선 왜 불편할 것 같은데? 연등회 팔관회 같은 대규모 국가 행사를 하면 백성이 왜 힘들어? 단순하게 생각해요. 백성이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는데 백성이 왜 힘들까? 그렇지. 큰 행사 해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돼. 가서 일도 해야 돼. 그 굳이 그런 거 말라 하고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요 말 잘 나옵니다. 외관을 두어라. 이때까지 각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면 호족들이 다스렸거든. 근데 이제는 외관을 두자라는 말은 정부에서 관리를 보내라. 지방감 파견하자 이거. 지방간을 파견하자. 그러면 지방의 행정구역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그래서 성종 때 12목을 설치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습속에 대한 것도 나온다. 자, 중국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사방의 습속은 각각 그 지역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 모두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모범 삼아 필요한 습속을 개혁하되 나머지 수레나 의복 등의 토착 풍속을 따르게 하소서. 그럼 뭐고? 외국계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만 해도 문제 나올 포인트가 몇 개가 있고 고려 만드는 과정에 대한 문제 하나. 순서 문제. 왕건, 광종, 성종 섞어놓고 내는 문제 하나. 이 왕이 뭐 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어디 노비왕건법 과거제로 대표되는 광종에 대한 얘기는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합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컨텐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종하면 무조건 최승로의 시무 28조 유교적 정치윤리, 정치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의 헤라와 연등의 팔간의 뭐야? 얘 어디가? 연등의 팔간의 하지마나를 가지고 섞어서 왕건과 태조와 성종을 구분짓는 문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요렇게까지. 이 정도 하면 고려 초기 가지고 내는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춥니다. 수능도 다 맞춥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